1185화는 에스페리아 왕국에 입성하게 된 부르크의 풋풋한 시절 회상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왕자였던 루벤은 기사 캔들에게 부르크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캔들, 부르크를 너의 종자로 삼아라. 그렇게 부르크는 캔들의 제자이자 종자가 되어 왕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철이 없던 소년 부르크는 길을 돌아다니며 헛소리를 연발하곤 했습니다. 왕국 주변을 둘러보라고 하셨는데 미인이 정말 많네. 그리고 부르크는 지나가던 여성에게 냅다 다가가 특유의 대사를 건넵니다. 팬티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게도 캔들은 불같이 분노하며 부르크의 머리를 쥐어박았고 장면은 유쾌하게 전환됩니다. 이어서 부르크의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 그리고 캔들의 엄격한 지도 아래 검술과 올바른 예절을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캔들은 부르크에게 단순한 스승을 넘어 어머니나 누나 같은 존재가 되어줬고 두 사람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깊은 유대감이 쌓여갑니다. 어느 날 밤 캔들은 부르크에게 그동안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자신의 속마음을 조용히 털어놓습니다. 나는 루벤 왕자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단다. 하지만 그저 충성스러운 왕실 근위대로서 그분을 곁에서 섬기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해. 그리고 장면은 세월이 흘러 훌쩍 자란 청년 부르크가 어느새 아름다운 숙녀로 성장한 루벤 왕자의 딸 슈리 공주의 시점으로 전환됩니다. 부르크와 슈리는 깊은 우정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르크는 훈련 도중 슈리를 바라보며 활기차게 말합니다. 무고린 왕자라고 백성들에게 사랑받았던 당신의 아버님이 마침내 국왕으로 즉위하셨죠. 그것과 동시에 늘 바라만 보던 캔들님과의 기적 같은 혼례, 그리고 두 분의 결실인 당신, 슈리님의 탄생이에요. 자신의 말에 감동에 벅차오른 부르크가 호들갑을 떱니다. 이야기가 조금 샜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을, 그리고 이 가족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슈리는 부끄러워하며 부르크와 티격태격 꽁냥대며 훈련을 이어갑니다. 마침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국왕 루벤은 딸을 둔 아버지로서 부르크를 탐탁지 않은 눈빛으로 째려보고 그 옆에서 캔들은 그저 흐뭇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왕국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었죠. 그러나 행복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천룡인이 탑승한 거대한 세계정부의 군함들이 에스페리아 왕국의 항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죠. 동시에 웅장하면서도 불길한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세계정부의 거대한 그림자가 왕국을 향해 드리워진 것이다. 세계정부의 천룡인이 다녀간 이 방문 이후 공교롭게도 캔들은 원인은 알 수 없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자리를 보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정체불명의 기괴한 안개가 에스페리아 왕국 전체를 짙게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주받은 안개는 서서히 시민들의 건강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음악의 도시였던 에스페리아의 경제를 떠받치던 수많은 악기들을 부식시켜 망가뜨렸습니다. 결국 왕국의 기반이자 중심이었던 경제가 완전히 붕괴해버렸고 에스페리아 왕국은 세계정부에 납부해야 할 막대한 가맹금이 천상금을 더 이상 낼 수 없는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기다렸다는 듯 세계정부가 악마 같은 조건을 내걸며 개입합니다. 그들은 돈 대신 다른 것을 요구했습니다. 얼마 후 왕국은 큰 충격에 휩싸이고 장면은 갑작스럽게 캔들의 장례식장으로 전환됩니다. 병마와 싸우다 결국 세상을 떠난 캔들의 영정 앞에서 부르크는 오열합니다. 그리고 비장한 표정의 루벤 국왕의 모습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루벤은 신하들과 군사들 앞에서 단호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전쟁이다. 상대는 세계정부다. 스승을 잃은 슬픔과 분노가 가득 찬 부르크는 주먹을 쥐며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쟁 선포에 경악한 신하들이 사방에서 소리칩니다. 잠깐만요, 국왕님. 대체 왜 세계정부와 싸우겠다는 겁니까?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루벤 국왕은 분노로 가득 찬 쓸쓸한 눈빛으로 신하들을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천상금의 대가로 1000명의 노예를 요구합니다. 결국 루벤 국왕은 백성들을 노예로 바치라는 세계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나라의 존망을 건 저항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정부의 압도적인 군대가 에스페리아 왕국을 사정없이 습격합니다. 평화롭던 음악의 나라는 순식간에 처참한 불바다가 되어 타오릅니다. 그리고 부르크는 미친듯이 칼을 휘두르며 국왕 루벤과 슈리 공주를 지키기 위해 불길을 뚫고 왕국으로 향합니다. 그 치열한 전장 속에서 부르크의 머릿속에 잠깐의 과거 회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은 전쟁 직전 루벤 국왕과 슈리 공주가 격렬하게 논쟁하던 장면이었습니다. 슈리는 눈물을 흘리며 왜 굳이 세계정부와 무모한 전쟁을 해서 나라를 파멸로 이끄냐며 아버지를 원망했고, 루벤은 백성을 버릴 수 없다며 딸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회상에서 깬 부르크는 수많은 정부 군사들과 처절한 사투를 벌인 끝에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마침내 궁전 대강당의 거대한 문을 열어젖힙니다. 그러나 부룩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믿을 수 없는 참극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슈리 공주가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루베 궁각을 칼로 깊숙이 찌르고 서 있었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국왕 루베는 이미 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지만 과거 갓벨리에서 도미리버시의 능력에 당했던 자들처럼 머리에는 기괴한 뿔이 솟아나 있었고 등 뒤에는 악마의 날개가 펼쳐진 기괴한 형태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찌른 슈리 공주 역시 머리에 뿔이 돋아나고 검은 악마의 날개를 펼친 채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대강당의 한가운데 이 모든 비극을 비웃듯 요이 담배를 피우며 의자에 앉아 이 상황을 감상하고 있는 의문의 남성이 등장하며 1185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휴재입니다. 이번 원피스 1185화는 그동안 베일에 써있던 부룩의 과거사 에스페리아 왕국이 맞이한 비극적인 파멸의 정면으로 다루며 독자들에게 거대한 충격과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오다스미 오랜 시간 아껴두었던 부룩의 과거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자 원피스 세계관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증명한 회차였죠.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주목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룩의 신사적 품격. 그동안 부룩은 룸바이 적단 시절부터 뼈만 남은 지금까지 시도 때도 없이 팬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황당하고 유쾌한 농담을 던지는 개기 캐릭터로 소비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운 이면에는 언제나 몸에 깊이 배어있는 서구 귀족풍의 고결한 예절과 신사적인 품격이 공존하고 있었죠. 독자들은 늘 이 득독한 갭 차이가 어디서 기이한 것인지 궁금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1185화는 부룩이 가진 고결한 캐릭터성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때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에스페리아 왕국의 유산이었으며 부룩의 정신적 지주이자 위대한 스승이었던 캔델의 가르침 덕분이었죠. 나라가 무너지고 동료를 잃은 뼈아픈 비극 속에서도 부룩이 끝까지 잃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붙잡았던 신사의 매너는 그리고 그의 고향과 스승이 남겨준 마지막 유산이었던 셈이죠. 그의 가벼운 농담 뒤에 숨겨진 묵직한 품격이 비로소 슬픈 설득력을 얻게 된 대목이겠죠. 두 번째, 전령인의 왕국과 기괴한 안개. 에스피리아 왕국을 순식간에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도끼 어린 안개는 결코 자연재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분명한 건 사건의 타임라인을 짚어보면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세계 귀족인 천룡인들이 왕국에 정박한 직후 그 강인했던 호국경 캔델이 원인불명의 병으로 급작하게 쓰러졌고 기다렸다는 듯 기괴한 안개가 나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은 세계 정부가 천상금을 강탈하거나 에스피리아 왕국을 합법적으로 노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뜨린 생황 무기 혹은 누군가의 악마 열매 능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 도끼 어린 안개가 국가의 정체성이자 가장 거대한 경제적 기반인 악기들을 집중적으로 부식시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에스페리아가 가진 고유의 문화이자 힘인 음악의 힘을 두려워한 세계 정부의 철저한 저격으로 해석됩니다. 훗날 부룩의 음악을 통해 영혼을 다루고 황천의 냉기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서사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는 전조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루베 왕자의 고결한 결단. 세계 정부가 천상금 대신 왕국의 시민 전원을 노예로 바치라고 부당한 요구를 던지는 장면은 원피스 세계관이 가진 참혹함과 부조리함의 극치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천룡인의 오만한 앞에 에스페리아의 루베 왕자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세계 정부를 향해 단단히 전면전을 선포하는 고결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분노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던 음악의 나라는 순식간에 피와 비명이 난무하는 지옥같은 전쟁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루베 왕자의 비장한 리더십은 빛났지만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의 저항은 파멸을 앞당겼을 뿐이죠. 이는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린 수많은 고대 왕국들의 비극적인 운명과 꾀를 같이 하는 걸로 보이죠. 네 번째, 슈리의 충격적인 배신. 이번 1185화의 가장 소름돋는 하이라이트이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최악의 반전은 바로 슈리의 변절이었습니다. 부룩과 등을 맞대며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었던 완벽한 파트너이자 전우였던 슈리가 돌연 고개를 돌려 루베 왕자의 가슴에 차가운 칼을 꽂아 넣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신의 순간 슈리의 등 뒤에 기괴하게 돋아난 날개와 뿔의 실루엣은 이것이 단순한 심경의 변화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배신이 아님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정황상 이는 세계의 암주인 이무의 권능,
즉 그와 관련된 도미리버 씨의 힘에 정신과 육체를 잠식당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대한 의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하필 슈리였을까? 그녀는 언제 어떤 경로로 이무의기괴한 지배력에 노출되었던 것일까? 이 의문은 에스페리아 왕국의 멸망을 더욱 미스터리하고 비극적으로 심화시켰죠. 에스페리아 왕국은 그렇게 의문의 안개와 믿었던 동리의 배신, 그리고 세계정부라는 거대한 무력 앞에 무참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주인공인 브룩에게로 향합니다. 과연 브룩은 이 지옥같은 아수라장에서 어떻게 홀로 목숨을 건져 살아남았으며 어떤 유랑 끝에 룸바이 적단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스승 캔들이 남긴 신사의 품격을 가슴에 새기고 가장 믿었던 파트너 슈리의 잔인한 배신을 눈앞에서 목도해야 했던 브룩, 그의 처절하고도 외로운 생존기가 다음 화에서는 어떻게 펼쳐질지 이 거대한 서사의 끝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